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곳에 있는 복수 이야기를 듣고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괴롭히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그런 기본적인 생각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사람들도 딱 그렇습니다. 가족으로 만나 제분이 풀릴 만큼 행동하지 못했지만 일찍이 밖에서 만났다면 손을 내밀어줬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한 일에 창피해하고 반성하길 바라며 사연을 전합니다. 제가 태어난 부모님을 보거나 만난 적이 없습니다. 보육원에 들어왔을 때 이불에 쌓여있는 상자 안에 이름과 생년월일만 적힌 종이가 있었다고 해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 모여있는 보육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내뱉는 것은 금기로 여겼습니다. 부모님이란 존재를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느낄 수 없었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보육원에서만 생활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선생님들과 같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날, 학교에 들어가 다른 친구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보며 세상과 다른 가족 구조를 깨닫게 되었다. 다행히 학교는 보육원 출신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여서 선생님들이 우리 같은 아이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었고 타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도 자주 받을 수 있었다. 그 덕분에 학교 친구들과도 큰 문제 없이 학교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 사춘기 시기를 맞으면서 스스로 혼란스러워졌다. 나이는 많아졌지만 아이들은 아직 성숙하지 않아 보인다. 더 나쁜 것은 초등학생들보다 나쁘다. 예민한 시기에 다른 친구의 가정사에 대한 관심이 심해졌다. 하지만 그 관심은 너무 많아져 아이들의 장난거리가 되었다. 나는 그 장난과 관심을 견뎠다고 말하기 어렵다. 예민한 감수성을 가질 때 다른 이유로 인해 우문 것들이 심한 조롱과 괴로움으로 이어졌다. 충분히 광주러졌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요청해봐도 일시적인 조치 뒤에도 계속되는 괴롭힘을 견딜 수밖에 없었다. 믿는 친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헤매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열정과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새로운 삶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이든지 하려고 했죠. 언니 오빠들의 조언을 생각하며 혼자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스스로 도전하고 꿋꿋이 버텨낸 것에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새로운 삶을 준비하며 앞으로의 도전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혼자였지만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지금은 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노력하면 언젠가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에게 격려와 힘을 준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겠어요. 감사합니다. 연락해야 할 휴대전화 개통 방법을 몰랐어요.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그런 제 사정을 이해하기 쉽지 않겠지만 저희처럼 보육원 출신들은 보호원에서도 최소한의 도움만 받고 아무것도 모르고 성인이 돼서 모든 것을 혼자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도 앞서 계신 분들처럼 모든 것을 스스로 깨고 배워야 했어요. 사회에 나온 후에는 왜 돈이 중요한지를 퇴소를 한 언니 오빠들의 모습을 보며 이제 알게 되었어요. 돈은 숨 쉬어도 나가는 것이라는 걸 사회에서 깨달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겨우 보증금과 한 달 월세를 냈는데 제 수중에 돈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홀로 시작한 삶에 적응하는 게 어려웠고 바로 다음 한 끼를 위해서라도 어떤 일이든 해야 했어요. 결국 한 호프집에서 일을 하게 됐고 거기서 사장님 내외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장님 내외분께서는 마치 자신들의 과거를 보는 듯이 제게 부모님처럼 잘 대해주셨어요. 혼자 사는 제게 반찬도 챙겨주시고 옷도 사주시면서 돈을 걱정하는 제게 낮에 일할 수 있는 곳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 덕분에 차근차근 혼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나를 도와주신 분들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그런 사장님과의 인연이 오래도록 계속되길 바래요. 바랬지만 몸이 좋지 않아질 때 사장님들께서 가게를 폐업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셨고 나는 또다시 이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들께서 내려가시기 전에 제게 가게를 직접 인수해서 운영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해 주셨어요. 당연히 그만큼의 돈이 준비되지 않았던 나는 거절했지만 또는 천천히 갚으라는 말과 함께 두 분은 미리 준비한 영업량도 계약서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동안 몇 년간의 직원 생활을 하며 가게 운영에 대한 자신감이 있던 나는 제공받은 제안을 받아들였고 하루아침에 직원에서 가게 주인이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하는 장사의 부담도 많이 배우지만 나는 두 분이 준 기회를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단골 손님들도 나와 익숙해져 계속 찾아와 주었지만 나는 기존 메뉴 외에도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며 첫 장사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다인이라는 젊은 사장이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을 알아주어 장사는 성공했고 나는 아르바이트생을 뽑을 정도로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남편 현철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철 씨는 당시 아르바이트를 찾는 취준생이어서 부모님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하면서도 시간을 내어 일하는 모습이 나와 닮아서 곧바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나는 한 살 많은 현철에게 첫눈에 반했을 것 같아. 이런 말을 하고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현철 씨의 외모가 딱 내가 원하는 얼굴이 아니라서. 내가 상대로 놓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상대 좋은 친구인 채영에 관심을 가졌어. 처음부터 그 사람에 대해 마음을 떼지 않았기 때문에 현철 씨에게 어색한 상황을 마주했어. 가게에 있는 다른 남자와 여자들을 보면 곧 마음이 통할 것 같았어. 현철 씨도 나의 마음을 이해했는지 잠깐 후에 고백을 해왔고 우리는 사장과 직원 사이에서 연인이 되었어. 물론 가게에서의 사이는 조심스러웠지만 서로 도와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며 부부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면 단골 고객들은 오래된 부부 같다고 말했어. 사실 그 농담은 나쁘지 않았어. 외로운 삶을 살아온 나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고 조기에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 그런데 어느 날 현철과 함께한 새로운 시련이 찾아와.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만 현실적으로 걱정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기뻐할 여유도 없었어. 다행히 현철은 내가 임신을 한 것에 대해 책임지기로 결정했고 나는 사랑하는 현철을 믿고 함께 나아가기로 했어. 그러나 현철의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세웠고 그 마음을 이해했어. 귀중한 아들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넨다는 것이 너무 쉽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란 권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남자를 타깃으로 삼고 있는 수상한 사람임을 남편이 발견하지 못했죠. 동서는 다소 암시적으로 제 남편을 괴롭히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은 얼핏 있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삶이 기울지 않을 거라 믿었는데 나의 희망을 깨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서가 어떻게 나와 남편이 됐는지에 대한 진실을 발견한 것이죠. 이제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나 또한 속으로 봉서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과 술을 마시러 갔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있게 되었을까요? 아, 혹시 여자친구도 함께 오셔서 같이 마셔서 그랬나 봐요. 도련님의 여자친구에 대해 물어봤더니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는데 그 여자친구 어때요? 성격이 착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더라고요. 하지만 그쪽이 너무 뛰어나게 보여서 현우가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네요. 현우의 여자친구는 외국계 회사에서 재무 관련으로 일을 한다던데 정말 대단하네요. 유학도 다녀오셨다고 한다면 정말 대단한 경험을 했겠죠. 명문대에서 졸업했다고 하니 기대가 되네요. 도련님과 잘 어울리면 좋을 텐데요. 명문대 출신의 외국계 회사 며느리가 되면 어버이님과 어머님도
얼마나 기뻐하실지 상상이 가네요. 이렇게 좋은 학벌과 안정적인 직장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부족한 점을 대신해 주는 것이 되겠죠. 가족들끼리 친하게 지내며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것이 바라는 생각에 마음이 들 때니 동서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더욱 진심으로 동경하고 있었죠. 기대하고 있던 동서를 만나는 자리라 긴장하며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이 잘 계셨나요? 차 어플을 이용해 와주셨군요. 처음 뵈었을 때도 아니고, 근데 뭐 이런 선물을 가져왔네요. 그래도 오늘은 공식적으로 찾아뵙는 것이니 빈손으로 오는 것은 좀 그래요. 저는 그 사람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찾았습니다. 여기 네 형님이 어디 계신가요? 서로 인사를 해야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현우 씨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듣던 것보다 더 예쁘시네요. 서로 반갑게 인사를 했고 식사 자리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부엌을 왔다 갔다 하며 분위기 좋은 가족들을 보며 옛날 시댁에 첫 인사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서로의 대접이 달랐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서운해했어요. 새 식구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난리였지만 지금은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다행하게 생각했어요. 과거의 섭섭한 감정을 잊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죠. 식사와 다과를 마치고 얘기를 이어가던 중 갑자기 아파트 인터폰이 울렸어요. 최근 산 아버지의 차량이 다른 입주민에게 부딪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냉, 갑작스런 사건이 발생했지요. 저희 집에 사고가 일어나 남성 가족 구성원들은 모두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어머님께서는 안방에 계시기로 하고 계셨어요. 그 분위기 속에서 저는 주방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동생인 동서가 제게 도와줄래 하면서 따라왔어요. 그래서 형이 하면 돼요.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는데 동서는 자직 손님이 오시는 중이니까 편히 앉아 계세요. 쉬면서 스트레칭이라도 하세요. 라며 돕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 둘이 싸우는 상황이 벌어져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중에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은 아버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던 도자기가 깨진 소리였어요. 아버님께서 모시던 그 도자기는 가격이랑 별개로 상당히 소중한 물건이었거든요. 아버님께서 계신 곳에선 우리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어머님에게 받던 따뜻한 사랑과 기대가 느껴졌어요. 안방 화장실에서 파열음 소리가 들려도 부모님이 화를 내시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어머나, 이게 어떡해요. 이 도자기는 아버님이 소중히 여기시는데 이게 다 깨졌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색상도 예쁘기 때문에 들고 보느라 손에서 미끄러져서 정말 아버님이 소중히 여기시는데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버님의 소중한 유물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님이 알면 분명히 화를 내실 거고 이번 사고는 제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당황스럽게 변하고 있는 제 상황에는 당혹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때 동생이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저기, 죄송한데 이건 그냥 오빠가 깬 거라고 말하면 안 될까요? 제가요? 왜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오늘 시부모님을 처음 뵀는데 이런 실수를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아까 보니까 시부모님께서 제 오빠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보다는 봐주실 거라 생각해요. 제가 어찌 할 줄 알아요? 자기 실수를 대신해서 처리해줄 성인의 도움을 구하는 말은 그다지 이해가 안 되지만 시댁의 첫 인사를 맞이하는 첫날의 대담함이기도 해요. 사고를 낸 후에는 많이 두려워졌어요. 그리고 제 일의 상상만 해도 끔찍해 보였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 쉽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깨진 도자기는 다시 복구할 수 없고 앞으로 계속 지내야 하는 동서라면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절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사실 이 사건으로 우리 둘 사이에 비밀이 생겼기 때문에 서로 더 친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알았어요. 내가 구경시켜 주다가 깼으니까요.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형님. 제가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어머니가 나온 후에 주방에 깨진 도자기를 발견하고
아버지도 그 광경을 보시면서 크게 화가 났어요. 결혼 반대했던 때보다 더 크게 오랫동안 혼이 나고 한동안 죄인처럼 숙이며 살았어요. 하지만 나쁜 일은 금방 잊어버리는 시부모님 덕분에 다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때 알아차릴 것을 알았어야 했나 봐요. 겉모습으로만 착한 척하고 실제로는 무책임한 동서의 모습이었죠. 결국 도련님과 결혼하게 된 동서를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서방님, 우리 집 근처에서 상점을 오픈해서 서로 자주 만나게 되었고 그 결과 서로 사랑방이 되었어요. 제 가게가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형님은 제 가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제가 말하려면 너무 길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지만 원래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여기가 제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이었어요. 보육원을 나와서 처음 일한 곳이기도 했죠. 전 사장님 부부께서 쟤를 좋게 대해주셔서 가게를 넘기시고 운영을 맡기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지요. 아, 죄송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얘기해 드렸네요. 나 보육원을 나온 이유는 안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일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었거든요. 지금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시부모님도 계시는데 그런 일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사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광님께 제 이야기를 듣지 못했더라면 미안한 마음에 그런 얘기했던 거였습니다. 동서는 제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랐어요.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더니 마음이 착한 동서가 나를 실수했나 싶어 놀랐나 봐요. 제가 너무 고마우니까 분위기를 바꿔서 다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동서와 헤어졌어요. 동서의 어두워진 표정을 보니 뭔가 마음이 찜찜했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날 동서의 표정 변화의 이유는 매우 빨리 알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동서의 행동이 180도 바뀌었어요. 근처에서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동서와 자주 만났어요. 동사 어디 간다. 아, 형님, 우리 운동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동서는 직장 다니는 것도 어려울 텐데 운동까지 열심히 하면서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네, 맞아. 여자들은 나이 들수록 더 잘 챙겨줘야 해. 그런데 형님은 어디 가세요? 아, 오늘 아빠가 승연이 데리고 나가서 나도 오랜만에 여유를 느껴보려고. 그래요. 그럼 혹시 식사하셨어요? 응, 아까 저 앞에 토스트랑 콩볶해서 파는 곳에서 먹었어. 아, 먹었으면 동서도 같이 가실래요? 형님, 오랜만에 여유니까 제대로 된 곳에서 먹어야죠. 제가 살 테니까 같이 가요. 동서가 손을 잡고 데려간 식당은 음식이 너무 비싸서 한 끼 식사로는 너무 비싸요. 어머, 동서로 가자. 이 돈이면 우리 가족 목화야. 아무리 잘 맛보더라도 큰돈 쓰지 마어 가자. 에이, 형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개선하고 있으니까 그냥 고맙다 하고 즐겨주세요. 그래도 이건 너무 비싸요. 앞에 국수집이 있거든. 거기 맛도 좋고 저렴해. 거기로 가자. 아무거나 먹어도 돼. 그냥 가만히 계세요. 형님에게 계산 안 할게요. 제가 손님 대접하려고 해요. 여기 주문할게요. 동서는 잘 아는 가게인 것 같아서 음식 많이 시켜줬어요. 정말 비싸지만 맛있었어요. 며느리끼리 통하나 봐요. 동서가 비싼 음식으로 대접해줘서 고마웠어요. 주문서 보니까 가격이 상당해요. 동서, 많이 나왔네. 제가 계산할게요. 잠깐만요. 뭐야, 지갑 안 가져왔나? 운동하러 집에 놓고 왔구나. 형님 죄송해서 또 카드 주세요. 지갑을 놓고 왔어요. 나중에 계좌로 넣어드릴게요. 알겠어. 집에 지갑을 놓고 왔다면서 결제를 부탁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라 보통 실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후로도 여러 번 동서는 핑계를 대며 결제를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동서가 결제를 해야 했지만 매번 제가 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비용이 쌓이자 동서에게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동서는 회사 일이 바빠서 은행에 가지 못한다며 핑계를 대더군요. 바람에 한 번도 제대로 돈 받지 못했죠. 그래서 동서가 큰돈을 내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나 선물을 받았는데 동생도 부모님께 선물을 많이 드리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생은 항상 비교하면서 제게 까내리더라고요. 동생은 늘 필요할 때 쓰세요. 고맙다고 하면서 선물을 받는데 저는 부족하게 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더 많이 넣었다가 동생은 왜 이러냐며 비웃더군요. 요즘 물가가 올랐으니 논을 사라고 했는데 동생은 부모님을 위해서 그 돈을 쓰길 원했어요. 부모님께는 제가 용돈을 드릴 테니까 그 돈을 가게나 보태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동생은 그 돈으로 더 많은 것을 사실 텐데라며 소중히 여깁니다. 원이 그토록 무시를 받을 정도로 억지로 내어야 한다고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부모님과 달리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런 이유로 참았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동서가 내가 지금까지 내어온 돈이 적다고 무시하며 짜증을 줬을 때 화가 났다. 계속해서 불편한 동서의 태도를 행동으로 굳이 내릴 때 알았다. 아마도 동서는 내 과거를 듣고 난 후 변한 것처럼 보였다. 동서는 누가 뭐 교육이 더 좋다거나 그런 질문이나 한다 해도 내가 비교할 만한 사람이 되었던 것 같다. 가족으로서 항상 웃어주고 한 번 가혹하게 굽어야 할 때도 사람답게 넘겨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었다. 결국 나도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시부모님의 거실에서 쉬고 있는 동서를 부르며 엄한 혼을 냈다. 동서야, 내가 놈인가? 똑똑하다고는 하는데 내 이야기를 모르나? 너희가 용돈을 받는다는 것으로 수치를 주고 눈을 만나기만 했는데 사서 엄료처럼도 매번 먹고 거는 행위를 반복하며 도망가는 것이 사람을 싸대기 쳐할 것 같아 보이지 않아? 그런데 그걸 다른 명백한 방법으로 이야기했으면 어땠겠나? 이렇게 사람을 무시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냐고? 그만큼 돈을 주면 되는 거예요. 저도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시는 거죠? 제가 이해할게요.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면 형께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동서를 잘못 이해한 것 같아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바로 보내드릴게요. 알겠어요. 하지만 동서가 한 번 더 실수를 한다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지금 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서와 계속해서 대립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어떤 일이 있던 그것은 우연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둬 주세요. 이해하시면 괜찮으세요. 하지만 동서가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증거가 없고 시댁에서 큰 소음을 일으키는 것은 예의 아닌 행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고했고 그 이후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말을 하면서 도끼 같은 표정을 짓는 동서를 보면서 저는 기분이 나빠집니다. 가족들도 걱정하고 있고 동서 때문에 화장실로 도망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일이 뻔해졌고 시부모님께서 크게 혼을 내셨습니다. 둘째에게서 들은 이야기로 보면 오해인 것 같아요. 당신이 사람들을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집은 몰라도 우리 집에서 특히 첫째가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입으로 듣긴 했지만 라곤 한 번 못 듣던 소리를 그 애한테 들으니까 정말 놀랍고 무섭기까지 했어요. 또한 공포 분위기도 조성하면서 너한테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이 집에서 쫓아낼 테니까 동서 씨는 무슨 거짓말까지 했는지 알아요. 이미 그 집의 부모님에게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동서 씨가 한 일을 봐왔기에 사실을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저는 동서 씨의 행동을 무시하기로 했어요. 더 나아가서 잘못 건드리면 괜한 문제만 생길 뿐이거든요. 시댁 식구들에게도 미움만 받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서 씨는 어째서인지 계속해서 괴롭힘이 멈추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제부터는 직접적으로 지적을 하기도 했죠. 시댁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한 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엄마들은 아이가 남긴 음식을 버리지 않고 대신 먹지 않아요.
저도 승연이가 남긴 음식을 먹고 나서 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려 했는데 동서 씨가 다시 엉뚱한 말을 했어요. 형님, 그 남은 음식도 꼭 다 먹어야 해요. 부부 사이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으시겠다 이거 아닌가요? 그리고 아주머니랑 여전히 사이가 좋으세요? 왜 동석이랑 승연이 아빠 사이가 안 좋아 보이나요? 라고 덧붙였죠. 아니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외부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거든요. 저희 부인도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에 남편들이 싫어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남편은 아직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의 관계가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몸매가 날씬하지 않다고 해서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어디서나 주목받을 만한 몸매를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 우리 남편은 제 곁에 계시니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사실이에요. 출산 후에 가정을 돌보고 일을 하느라 관리를 소홀히 했거든요. 그래도 외모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단지 나이를 먹어서 출산 전처럼 몸이 탄탄하지는 않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왜 내 옆으로 와서 내 속을 탐색하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몇 번을 말했지만 더는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동서가 벼룩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시댁에 있을 때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동태를 빨리 푼 채 가져오셔서 동태전을 만들고 계셨죠. 냉동된 동태라 물이 많이 나와서 수분을 빼주려고 키친타월로 눌러주는데 그때 형님이 나타나셔서 저도 알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찾아보면 아무것도 몰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세요 아니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알려주려 했지요. 저도 집안에서 많이 바꾸었어요. 누가 보면 제가 형님처럼 집안도 없는 사람으로 보일지도 몰라요. 형님은 괜히 집안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누굴 알려주나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불쾌한 상황이라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잖아요. 이게 뭐 어떤 부엌식으로 나를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순간 분노가 솟아오르더라고요. 이번 일은 참을 수 없다면 몸싸움까지 나올 것 같아서 밖으로 나가서 한숨 돌릴 필요가 있었어요.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건을 겪었지만 이렇게 이상한 사람에게 가족으로부터 받은 대우는 처음이네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처지가 서글프다 느낀 거예요. 그래도 도망치고 싶어서 무서워서 발을 쥐어 참으며 이를 눌러버렸어요. 친정에서는 그랬는데 시댁에서는 그럴 줄 알았는데 동생의 똑똑함과 능력은 어떻게 됐는지. 부모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명절에는 얼굴을 보이지 않았죠. 이유 없이 핑계가 많아 보이는데 일이 다 끝나면 복귀하는 걸로 끝나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죄송해요. 회사가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의 정을 따르기가 어렵거든요. 일이 끝나고 빨리 가고 싶었는데 업무 때문에 늦어졌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네가 놀다 늦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늦게 왔으면 되는 거지? 그래, 어서 가서 첫째 좀 도와줘라. 네, 형님 좋았어요. 죄송해요. 혼자 다 아셨죠? 됐어. 동서 어머님이 옆에 가서 쉬어. 그래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다니까 속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쉬어. 아, 아이 참, 우리 형님이 많이 화나셨구나. 그래, 첫째야. 둘째 가입으로 늦은 것도 아니잖니 뭐. 그렇게 찬바람이 쌩쌩 불어. 찬바람 아니에요? 머님, 저도 다 끝나가서 괜찮아서. 그래요. 그리고 동서 뉴스 보니까 외국계 등 모든 명절에 당일 된다 쉰다고 하던데 거기 회사가 좀 이상한가 아니면 동서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가 혼자 일을 다 있다. 보다 대단해. 가서 쉬어. 제 말에 회사 핑계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다음번 명절에는 다른 거짓말로 핑계를 대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무슨 일이야? 현우랑 오다가 너만 돌아갔다면서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써요. 어머 안사돈께서 지금은 괜찮은 쉬고 다행히 지금은 안정을 취하셔야 서서 좋아주셨어요. 아유, 그럼 우아.
로 여기 왔어. 사돈 옆에 있지? 내가 사돈에게 전화라도 드려야겠다. 아, 아니에요. 아직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후에 좋아하면 그때 연락드릴게요. 어머니 말씀대로 전화 대신 저가할게요. 우리 아들 승현이가 듣고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승남이의 행동을 믿으시는지 아니면 알아도 아무 말 못하시는지 정말 알 수가 없었어요. 유난히 명절 때 동서가 불참하니 불편스러웠죠. 하지만 그렇게 얄미운 동서보다 더 큰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잠깐일 줄 알았으나 길게 지속되고 특히 제주점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계속 바뀌는 방역 정책으로 인해 영업하기 힘들었고 마침내 포기해야 했어요. 그렇게 배달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부랴부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노력했어요. 단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며 비싼 배달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주와 주류를 함께 팔다 보니 숙박업소에도 자주 배달을 하러 가게 되었어요. 조급하지만 한 건이라도 돈이 되어서 포기할 수 없었죠. 어느 날 갑자기 모두 배달을 하느라 한 가게에 가둬지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주차장에서 익숙한 얼굴을 봤을 때 그는 자기의 아내와 비슷한 모습을 한 여자를 본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여자가 웃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너무 놀란 그는 헬멧을 쓴 채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도 그 여자가 정말로 자기의 아내인 것을 확인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결국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다. 그 결과 그 여자는 자신이 알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는 해킹하는 여자였다. 결국 남편이 사진과 CCTV를 통해 진실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은 속이고 지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일은 남편이 책임지기로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동 경로로 인해 조금씩 제 자리로 되돌아와서 더 위약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다가오는 추석에 또 제가 도와드리기 어렵겠군요. 외국계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다른 문제 때문에 바빠서가 아니라 제게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형님을 반드시 도와드려야 하는데 아니, 내가 동숙이 다른 남자의 손길로 명절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은 참을 수 없어요. 요즘 코로나도 심한데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남편, 여기 봐요. 그 여자가 여기 몰래 다른 남자와 숙박업소까지 다녀왔네요. 뭐라고요? 너 아닌가요? 형님, 어떻게 된 건가요? 난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무시당하는 사이에 그 남자와 무리짓고 있다는 걸 알았어. 내가 바로 그런 부정적인 일을 열심히 하다가 알았어요. 나는 너처럼 몸을 예쁘게 쓰지는 않지만 내가 지켜야 할 것은 기본입니다. 결국 남편과 찾던 증거를 확인한 후 잠시 후에 부모님도 알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 모두 소동이 터진 뒤 결국 남편과 동숙이에 대한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유부남이었던 그 남자는 동서의 상사였고 같은 회사의 소문이 돌면서 상대방 가정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난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이혼이 전하던 회사에서 이혼과 소송 중 퇴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상사인 상간 남이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도련님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굳이 나를 도련님의 잘못으로 생각해 미안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도련님이 지난 일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도련님이 이혼 후 어둠에 빠져 자신을 낮춘다는 말씀과 함께 저에게 사랑을 매우 주십니다. 그러므로 도련님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면 매우 행복할 것입니다. 우연히 목격한 일에 대해 자만하고 건방진 태도를 범한 동서에게 하늘이 벌을 내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이 사건으로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가족과 사랑을 하며 살면서 우리 착한 도련님이 좋은 상대를 만나게끔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